인생의 모든 지혜와 삶의 여정을 만날 수 있는 인생도서관입니다. 굴곡 많은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흔들림 없이 빛나는 예술혼을 지켜온 분들의 삶, 오롯이 한 길을 걸어온 예인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옛것이라는 게 바로 오늘의 것 아닌가요? 그리고 높고 많고 우리 문화는 한의 문화예요. 안녕하세요. 인생낭독인 김현철입니다. 국악에 득음의 경지가 있다면 서에는 득선의 경지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먹향 가득한 선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인생낭독인, 오늘은 전통서예부터 시대를 담아내는 새로운 작품까지 오롯이 묵객 인생 반세기를 걷고 계신 소헌 정도준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서예가 추구하는 게 입체예요. 그 먹가는 것이 내 마음을 정화하는 길이에요. 먹을 갈거나 붓을 쓸 때의 그 집중력, 또 한자나 또 한 문장을 이루어내야 되는 그 인내심. 이 동그라미가 무한하게 직선을 포함한 동그라미예요. 딱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는 그 너머에 뭐가 있는 것, 그 여백이 검은 것과의 조화를 잘 이루면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 천생아재 필요용이라는 말인데, 하늘이 나를 낼 때에는 내 제목이 이 세상에 필요해서 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획이 입체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보여지는 그 선 이상의 것이 그 뒤에 있다는 뜻이죠. 어쩌면은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볼 생각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선생님 작업하는 풍경을 제가 잠깐 봤거든요. 네. 예. 이 천구가 무지 높아요. 특별히 그건 지었어요. 그걸 그러니까 서예 작품을 하시기 위해서. 예, 대작을 하려면 그렇게 천고가 높고 그래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 빼곡히 쌓여 있는 책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책은 뭐 언제나 봐야 되고, 또 글씨 쓰는 사람은 언제나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음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거의 종일토록 하는 거죠. 고전이라는 거는 이러한 또 서체가 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과 합쳐서 오체라고 그러는데, 오체. 예, 또 그 외에도 이제 요즘은 또 무수히 발굴되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장 원시적인 그 전설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하니까 그것이 현대의 그 추상과 이렇게 상통하고, 또 가장 원시적인 게 현대적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작업하고 있고, 또 한글은 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자음이 굉장히 그 구축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 그런 게 돼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저 사랑이란 글씨를 보면요, 네. 그 왠지 뭔가를 나타내는 그림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1999년도에 네. 독일 그 슈투트가르트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저를 초청을 했는데, 사실 어떤 작품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보여야 될까 하는 게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그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처음 독일에서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의 글을 써야 할까, 아니면 동양의 그런 문장들을 써야 할까. 아니, 서예로서 그 알파벳을 뭐 알파벳도 좋고 번역된 것도 좋고, 이야. 그런 게 이제 다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오. 결국 가서 보니까 우리 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네들. 그래서 사랑이란 글자를 쓰셨군요. 예, 그 이제 쓰고 굉장히 호응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사회가로 살아오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굉장한 작품들이 많아요. 자,
2012년 3월 복원된 숭례문 상량을 쓰셨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제가 미국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네. 저 딸아이가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건 뭐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믿기지 않아서 네. 야, 그런 일이 있냐? 그러고 이제 정말 봤더니만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다음날 전시장을 나가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내지는 위로의 말을 전시 관계자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참 부끄러웠어요. 우리 문화를 못 지켜낸 데 대해서. 그러나 이제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저보고 글씨를 쓰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유, 그건 뭐 저 개인으로서는 굉장한 영광이죠. 말할 수 없는 영광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그 일을 하고 또 국보 1호라는 그 상징성과 우리 문화가 이렇게 잘못돼서 화제로 소실된 것에 대한 자괴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글씨를 썼어요. 네, 사실. 국보 1호. 네. 예. 근데 이제 보통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집을 짓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도 하는데 이번 상량문은 되게 길어요. 네. 어떤 내용이 담겨 그거는 있습니까? 이제 건국대학교 이제 성태용 교수께서 네. 지으시고 고건축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또 알고 있는 부분들을 감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어진 글인데 그 내용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던 우리 민족 문화의 자긍심인데 이걸 갖다가 불태우게 된 우리 시대의 부끄러움과 또 반성하는 내용과 또 이것이 세워졌을 때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밝은 미래를 내다보게 되고 또 웅비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국민의 모든 염원을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몇 미터나 됩니까? 그 길이가 한 10m 정도 돼요. 와, 10m면은 한 2,500자를 2,500자요? 네.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이제 일들을 하면 뭐 자세가 틀어져서 몸의 척추도 또 비틀어지기도 하고 또 몸이 굳어져서 네. 파스를 계속 등에 바르고 그렇게 일을 해요.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일 정도밖에 없었어요. 임박하게. 그러니까 글을 짓는 성태용 교수에게도 한 20일의 시간을 주고 저에게도 한 20일의 시간을 줘서 한 40일 전에 그것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다 해결해요. 아니에요. 사실은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직접 가르치지 않아요. 자식은 바꾸어서 가르쳐요. 예. 그래서 그러기도 하지만 또 제가 대학을 이제 서울 와서 다니게 되고 하니까 네가 공부를 좀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일중 선생님한테 가서 해라 그러면서 소개장을 써주셨어요. 그 선생님을 고르시기까지도 맨날을 잠을 못 주무셨을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버님 친구분들이 그 네. 당대에 다 같이 한국에 몇 안 되는 네. 그 분들인데 다들 친구니까 네. 아들을 여기다 보내야 될까 저기다 보내야 될까 하는 것도 있으시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일중 선생님을 택해 주신 아마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 선생님은 인품이 어떠셨어요? 아유, 다들 말씀 없으시고 뭐 흔히들 제자들이 잘 안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하는 그런 선생님이세요. 그런 선생님께서 이제 글씨를 쓰실 때, 이 글씨를 써야 되겠다라는 데는 어떤 철학과 그런 사상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그 책을 참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고 또 그런 좋은 선문을 하려면 어디 뭐 남이 쓴 걸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골라내야 되니까 어떤 때는 뭐 책 한 권에 하나 고르면 잘 고르고 많이 하죠. 그럼 여지껏 쓰신 글 중에서 기억나시는 글이나 뭐? 그래요, 뭐 많지만은 네. 그 중에 이제 제 인생의 그 어떤 기로에서 그 글로 인해서 제가 그 길을 가는데 힘이 됐던 그런 네. 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 당나라 때 이태백의 장진주라는 시 속에 아, 천생아재 필요용이라는 말인데 하늘이 나를 낼 때에는 네. 내 제목이 이 세상에 필요해서 냈을 것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상대를 졸업을 할 때쯤 돼서 그 길을 가야 할까? 아니면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이 길을 가야 할까? 그랬을 때 그런 나에게 큰 힘이 됐었어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 보면 천생아재 필유용. 예. 와, 이거 진짜 우리가 듣기에도 하늘이 뭔가 의미가 있어서 너를 내린 것이다. 예. 라는 아무 뜻을 뜻 없이 이 세상에 왔겠어요. 교수님 음악 하시는 것도 그런 저는 뜻이겠죠. 그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잘 그렇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고 이제 그 의미만 나한테 와서 닿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유용한가를 네. 이제 해 나가는 것이죠. 아직도 과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예, 예. 그러니까 뭐 모든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또 과정 중에 그럼 하나고 또 결과가 또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안 드는 네, 불만이 예. 많죠. 그러니까 내가 뭐 곡을 쓴다거나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하더라도 왜 나는 저렇게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건데 왜 못 쓸까? 예. 선생님도, 그게 이제 그러시는군요. 작가들이 모두가 갖는 심정일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다 만족해버리면 그날로서 이제 끝나고 문을 닫아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내일 또 다르게 좀 더 나아지려고 해보고 또 다시 또 해보고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서예가 네. 동양 예술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걸 허버트 리드라는 그 영국의 미학자가 동양 예술의 그 기본은 서예다. 근데 그 정수도 서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외국인이 그렇게 얘기를 또 하니까 자기가 자기 걸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뢰가 가겠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인 그 천지인으로 아우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끌어내서 내가 작품을 해보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유럽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이제 하늘, 천, 예, 땅, 사람, 사람, 예, 땅, 땅. 예, 그걸로 구성했는데 바로 그것이 우주를 다 표현하잖아요. 곧 야. 나타나가지고. 진짜 놀랍습니다. 이게. 전통 서예라면 이제 한자를 이제 주로 쓰는 걸 텐데 그거 외에 한글을 쓰시거나 이렇게 추상화 같은 그림과 같은 그 글씨를 쓰시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러한 것을 함으로써 그네들에게 바로 이 작품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서예라면은 문장을 계속 쓰는 건데 그렇지 않는 작품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한글의 모음이다. 또 그 옆에 아까 보신 것이 한글의 자음이다. 그걸로 구성한 작품이다 하니까 이제 한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왜 현지인들이 서예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그네들도 예술이라는 거는 같이 공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읽을 수는 없어도 느낄 수는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저 서예가 어떻게 1차원적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느냐. 프랑스 쇼몽 그 미술관 관장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서예가 추구하는 게 입체예요. 근데 이 선 하나가 획이라고 이제 서예에서는 얘기합니다만 그 획이 입체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살았다는 것은 바로 뼈와 근육과 살이 있고 거기에 피가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서양 사람이 반했다는 것은 서예의 본질을 꿰뚫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 사람이나 또 그 외 사람들이 이렇게 서예를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는 막 읽으려고 드는데 그네들은 그냥 보여진 대로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린덴 뮤지엄 같은 데서는 그동안에 이제 중국, 일본 방은 있는데 우리 한국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 전시를 통해서 이제 한국관을 다시 이제 만들기로 하고 한국에서 이제 많은 재료 물건들을 사가. 그러니까 BTS만이
K-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너무너무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예. 그 작가로서는 어때요? 작가로서 해외에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해외 경험이 주는 거는 또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거랑 다르죠. 예,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1982년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 제1회 때 대상을 수상했어요. 그때만 해도 해외 연수, 해외를 못 나갈 때인데 서예 배우면서 무슨 해외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상의 부상이 해외 연수예요. 그때 이제 유럽을 가게 되고 제가 미술책에 보던 그런 고흐나 고갱이나 마티스나 그 원작들을 보게 되니까 감동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서예가 그네들과 같이 어깨를 겨누를 날이 만약에 온다면 나는 어떤 작품을 했을 때 그렇게 될까? 그래서 그게 살아서 올 줄은 몰랐어요, 사실. 살아서 왔습니다. 이 2019년 LA에서 열렸던 전시 제목이요. Beyond the Line, 선 너머라는 뜻인데 이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이 저 제목을 하나 뽑는 데에도 굉장히 고심을 했을 거고 저희도 저 제목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 제목은 사실 우리가 보여지는 그 선 이상의 것이 그 뒤에 있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서예를 보면 그 사람의 그 성정과 인품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흔히들 하는데 그 서예가 갖고 있는 어떤 앞으로의 무한한 것을 보여주지 않나 그런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Beyond the Line. 아까 이제 저희 대화 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소년 문장관이 있어도 소년 서예가는 없다. 예. 그 젊은 나이에 훌륭한 문장을 만드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서예 경지에 오르려면 그만큼의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일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좋은 선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 그건 뭐 평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음악에서 국악에서 득음하신 분이 득음했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를 위해서 그 무한히 노력을 하죠. 그 안드레아 보첼리, 안드레아 보첼리. 안드레아 보첼리, 그 사람은 천상의 목소리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가 하도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그 자녀들이 시끄러워서 죽겠다 하는 것이 예전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타고나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이냐 뭐 어떻겠어요. 타고나셨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노력형입니다. 그 서예가로서 인정하는 체가 있습니까?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서예란? 서예란 사실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오늘날 와서 얘기를 하면 점과 선과 여백 이것이 만들어내는 서로의 그 조화로운 어떤 화면 구성이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덕선의 경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의 하나의 글자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야 되고 전체의 장법이 조화롭게 되어야만이 그때 이제 그것이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글씨 쓴다고 그걸 서예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럼요. 제가 글씨 쓴다고 너 서예 잘 썼구나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쓰신 글을 딱 보면 이렇게 왠지 뭔가 저도 황홀해져요. 감사합니다. 예, 진짜 황홀해진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예. 자, 요즘에 가장 몰두해 계신 작업이 있다면 어떤 작업일까요? 아까 보신 이제 천진의 그런 시리즈 문제, 그다음에 그 우리 자음을 구축적으로 혹은 서로 긴밀한 그런 적인 관계, 또 그것의 그 어떤 조화로운 모음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 어떤 현대의 그 추상화가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림도 글씨도 아닌 뭔가가 예. 또 새롭게 탄생될 수도 있겠네요. 예, 어쩌면은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볼 생각입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현재를 담아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화수분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아, 정도준 선생의 인생 낭독에 한 줄 추가해 봅니다.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